결혼 기념일이 같다는 이유로 친구 부부와 함께 떠난 2박 3일 여행. 운전하는 무뚝뚝한 남편과 말 수 없는 친구 사이에서 저는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고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적당히 맞장구 쳐주었고요. 수지는 오래된 친구였지만 부부끼리 함께 만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색한 공기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래도 첫 여행치고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이 되어서였어요. 긴 시간 운전을 하느라 남편은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졌고 친구도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죠. 저도 샤워를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낯선 기척이 느껴졌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스킨십 한 번 없던 사람이 다정하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평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서둘렀거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고 제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세심했습니다. 이상하게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순간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앞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 준호였으니까요. 구석구석 입술을 맞대고 뜨겁게 적시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에 그의 움직임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손바닥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입술이 귀끝을 간지렸어요. 평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47살의 평범한 주부였던 저는 20살에 결혼해서 한 번도 바람 피워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이라며 살아온 지 거의 30년. 그동안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나 봅니다. 남편 태수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지만 감정 표현엔 정말 서툴러요. 결혼한 지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을 정도였죠. 친구 수진과는 애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가끔 만나서 수다 떨 정도의 사이였어요. 결혼 기념일이 우연히 같은 날이라는 걸 안 건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죠. 정아야,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남편들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동의하더라고요.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무 말 없이 준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곧장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에 걸린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문을 살며시 열었죠. 복도엔 아무 인기척도 없었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옷 그대로 담요도 없이 깊이 잠든 모습이었어요. 건너편 방에서 수진도 혼자 자고 있었고요. 누구도 몰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은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곤 계획된 관광지로 이동했죠. 길 위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도 대화는 짧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준호를 보면서 준호는 정말 몰랐던 걸까? 수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첫날처럼 분위기를 띄울 여유도 없어졌어요. 나까지 조용해지면서 우리 네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없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 피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날 이후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질 때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날처럼 남편은 소파에 자리를 잡고 누웠고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다시 혼자가 된 채 침대에 누웠죠.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없이 그가 다가왔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하며 기다렸어요. 그러자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준호도 어제부터 내가 수진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고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날 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요리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평소처럼 철물점에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땐 늘 TV만 들여다봤죠. 준호에게서 문자가 온 건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XX 모텔 305호실 내일 오후 2시. 주소와 시간만 적힌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이미 와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준호가 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사실 저도 처음엔 수진인 줄 알았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그런데 순간 수진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가 눈을 피하지 않으면서 이어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던 순간 그게 비단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게 안심이 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과는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 생각 중이에요.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아 씨는 어때요? 행복해요? 준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남편을 떠올렸어요.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자로서 저를 바라봐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애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준호의 제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준호와 새 인생을 시작한다면 행복할까요? 그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그 제안이요.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왜 라면을 먹었어요?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어디 다녀오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했어요. 준호 같은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사시. 문자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이미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수속을 밟고 간병 준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엄마 상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해.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엄마를 업고 뛰어왔다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매달 엄마께 용돈도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괜찮아. 몰랐지?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 우리 정아가 좋은 사람 만났소. 엄마의 말에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가게로 돌아가고 엄마 곁을 지키며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저 뒤편으로 밀어두었던 수진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늦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습관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에서 어쩐지 제가 느꼈던 똑같은 외로움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끄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황한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나 당신이 나를 조금만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외로웠어요. 나 좀 사랑해줘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해. 많이 사랑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어요. 준호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짜 사랑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남편의 약속에 저도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겠다고요. 친구 수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준호와는 완전히 끝입니다. 제 선택을 지킬 거예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갔어요.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하는 건 남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남편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오지 않았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도 있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도 있더라고요. 저는 한때 말과 행동에만 집착했어요. 달콤한 말과 섬세한 손길만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요. 남편과 제가 그런 사이였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요. 여러분도 사랑의 진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